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안면 거상술의 개요들, 따라서 이제 안면 거상술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들의 이제 효과와 문제점과 장단점 등에 대한 이제 영상을 쭉 다뤄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좀 생소한 단어죠. 중안면 거상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중안면 거상술이란 게 이제 성형 수술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쉽게 다가오는 단어지만 보통 분들한테 안면 거상술은 알겠는데 중안면 거상술은 뭐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나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안면 거상술이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적응증은 무엇이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적인 방법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중안면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안면 거상이라 하면 이제 바깥 얼굴을 많이 의미하거든요. 이 바깥 얼굴을 거상하면서 중간, 광대 부위를 이제 포함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이 중안면 거상이란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눈 밑부터 팔자주름 부위, 즉 말해서 눈 밑에서 팔자주름까지니까 이제 광대를 주로 의미하겠죠. 눈밑을 포함한 광대 부위를 중안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면 거상술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면 거상술이란 거는 보통 귀선을 따라서 하는 절개를 통해서 바깥 얼굴에 처진 군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팔자주름, 메리온 라인, 이런 것을 이제 처진 메리온 라인을 돌려주는 수술을 말하는 것이고, 중안면 거상이란 거는 이 부위를 의미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중간 안면이죠. 그래서 중안면인데, 이 중안면 거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죠? 당연히 여기 중안면 광대 부위가 많이 처진 걸 의미하죠. 그죠? 이 광대 부위가 처지게 되면은 첫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광대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 원래 젊었을 때는 광대 하이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돼요. 하나로, 광대가 하나로 돼 있고, 이 중간 지점이 제일 높게 돼요. 제가 이제 표시를 해드리고 있지. 이 점이 제일 높게 되는데, 광대 하이라이트가 없어지면서 이 점하고 팔자주름이 있죠. 이 바로 위가 높아지면서 여기는 꺼지는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눈으로 관찰되는 행위는. 네. 그래서 이 꺼진 부위를 포함해서 다시 이렇게 원위치 시키려면 이제 거상술이란 걸 해야 되겠죠. 그죠? 거상술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절면 형태로 복원시켜주는 것이 이제 중안면 거상술이라는 건데, 따라서 당연히 실제로 이제 중안면 거상술을 많이 하시는 이제 대상의 나이는 나이가 좀 드신 형태의 그 광대에서 많이 행하게 되겠죠. 그런데 범위 자체가, 그럼 수술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죠? 이 안면거상, 전통적 안면거상술은 귀선 절개를 따라서 한다는 게 워낙 역사가 오래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중안면거상이란 거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서 하느냐?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접근하는 방법은 눈밑을 통한 절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피부나 결막, 혹은 입안, 우리가 이제 그 윤곽 수술할 때 흔히 이제 입안 절개를 통해서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광대뼈에 다가가기 위해서 입안 절개를 하거나, 혹은 이 우측 그림에서 보듯이 측두부를 통한 절개를 통한 접근을 해서 이제 원래 위치대로 이제 거상해 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우리 비슷한 수술이 있죠. 절개가 똑같은 수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흔히 하안검이라고 하는 경피부 눈밑 절개 방법이죠. 이렇게 하안검 수술하고 같은 절개를 하긴 하는데, 여기가 수술 범위가 눈밑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넘어가서 이까지 수술 거상이 대상이 포함되면은 중안면 거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논리가 생기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하안검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광대살이 여전히 처져 있는 게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중안면 거상을 하려면 또 그 부위를 같이 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눈밑 수술을 할 때, 경피부를 통한 혹은 경결막을 통한 눈밑 수술을 할 때 이 광대 부위가 처져 있으면 같이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두 번 열지 않고.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안면 거상을 하기 위한 절개 부위가 눈에 띄는 부위는 없어요. 즉 흉터의 문제가 크게 안면 거상하고는 틀리게, 안면 거상은
흉터가 크게 남으면 문제지만 의사가 봉합을 굉장히 잘해줘도 이제 귀 옆으로 해서 보이는 곳에 미세한 선이 남게 되죠. 그런데 얘는 중안면 거상술은 이제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쪽에 다 위치하기 때문에 입안이나 척두부, 그 다음에 피부 바깥, 혹은 결막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흉터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흉터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운데 이게 수술 자체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 하안검 수술보다는 범위가 훨씬 넓은 거죠. 그 이야기고, 말씀을 드렸고, 이 중안면 거상의 수술 범위 어디까지가 도대체 중안면 거상의 수술이고 뭐 때문에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은 드렸는데 수술 범위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중안면은 어디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굉장히 틀려지게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척두부에다가 이제 절개를 했죠, 그죠? 척두부에 절개를 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하고 눈 밑으로 들어가면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게 돼요. 어느 쪽이 이상적일까요? 어느 쪽이 도대체 이상적일까요? 방향이 완전히 틀리죠. 하나는 수직, 하나는 이렇게 사선인데. 이 어느 쪽이 이상적이냐는 거는 얼굴의 형태마다 다 틀리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굴 자체가 서양형 얼굴이에요. 얼굴이 위아래로 좀 길고 앞뒤로 우리처럼 동양인처럼 좌우로 되어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얼굴이 아닌 분들은 이 광대에 살이 생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모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처진 방향하고 다르게 좀 더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하게 되면은 살이 광대 쪽에 뭉치게 되니까, 그죠? 광대가 부각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동양인 얼굴 중에 이제 동그란 형태가 많죠. 그죠? 그런 형태에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광대가 커 보이고 인상이 세 보인다고 굉장히 싫어들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처진 방향대로 이게 눈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직으로 처리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야지 젊을 때 모양으로 그대로 복원되고 광대가 더 커지지도 않고 딱 젊을 때 모양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수술 범위는 이렇게 되지만 어디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서로 틀리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 형태, 내가 서양인에 가깝게 생기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광대 자체가 좀 더 생기는 게 좋은 얼굴이야. 원래 광대살이 많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척두부를 통한 거상이 좀 더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얼굴 자체가 원래 약간 동그랗고 동양적인 얼굴이에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복원만 그대로 할 수 있는 눈밑 절개나 혹은 입속 절개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것이고, 또 여기에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중안면 거상술을 많이 하느냐, 대중들이 환자분들이 중안면 거상술을 많이 하는